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나온 부동산 가계금융관리 강화 방안이었죠. 정확히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이 되는 등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 수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또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27일이었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지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루가 다르게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이젠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격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게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오르는 네네. 걱정을 해왔는데 일단 집값이 올라온 이유나 배경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보게 되면 뭐 양극화 문제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 집중화 현상, 뭐 지방에서 자본과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부족하죠. 입주 물량은 아마 2026년 내년부터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가죠.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마용성에서 뭐 동대문, 서대문구, 노도강, 경기도, 인천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그 학습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강남 집값이 오를 때부터 이제 예의주시를 했겠죠. 그래서 5월, 6월에 이제 마포, 성동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마지막 6월 4주차가 저는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정부도 이렇게 빨리 대책 발표 안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평균이 0.43%가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2018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특히 성동구 마포구는 0.99, 0.98%가 나왔는데 네. 이런 숫자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99 정도면 연간 상승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10억 아파트가 15억 이상 올라가는 속도로 주간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 정부가 부랴부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역시 규제에도 제한이 있죠.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고 네. 공급으로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급 대책이 나오기 중간 단계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을 아마 대출 규제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위기감이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을 끄지 못하면 노도강,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에 아마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표현을 좀 초강력이다, 뭐 기대를 예상을 뛰어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 한도 자체를 6억으로 제한했다는 것, 네. 또 발표하고 다음 날 시행했다는 것, 네. 모든 것들이 다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당시에 나온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할까요? 정책의 좀 요점부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제가 전화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담대 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일괄 제한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수요자 아니면은 이제 추가 투자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규제가 딱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 빠르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지금 대체제가 좀 없어요. 그쵸? 예. 아파트가 6억으로 또 딱 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뭐 6억이란 게 왜 6억이냐 이거는 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실거주자 이외에는 이제 주택을 살 수도 없게 됐고요. 또 대출 한도 때문에 사실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들이요 10억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봤을 때요 보통 7억에서 8억대가 중위권 아파트의 수준입니다. KB 시세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6억이 되니까요 이제 실수요자들, 그리고 사실상 금리가 이제 차츰차츰 내려가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금리가 내리면은 사야지라고 했던, 기다렸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한 번 더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시장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반드시 있는 그런 네.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후속으로 뭐가 와야 되냐? 말씀하신 공급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이런 그 풀어주지 않으면요. 지금 주담대도 사실은 그 한도가 내려갔거든요. 그죠? DSR 스트레스 3단계 들어가면서 주담대도 지금 뭐 한도가 5천만 원씩 1억씩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신규 대출 규제, 민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렇게 금액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시장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이 정책이 서울 시내의 고가의 주택이라든지 강남 3구나 마용성 인근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대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뭐 맞습니다. 현금 능력이 더 있는 그렇죠. 경우겠죠? 네, 고가의 주택일수록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 그 융통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공급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요. 되려 더 가격 상승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대출 규제 한도를 왜 6억으로 한 거지? 도대체 왜 6억인가? 이 이야기 지금 많이 질문 받으시죠? 네. 어떤 이유일까요? 현재 지금 기존에요. 정책자금 대출의 그 기준선이 6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중위 가격의 하방이 6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요? 9억 이상 주택이 사실은 9억 정도가 전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의 가격이 20억에서 30억대, 그리고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15억대 이상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위권 주택을 저는 가격을 9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도권 외곽까지 봤을 때의 주택을 6억이다. 그리고 이미 정책 자금에서 디딤돌이라든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대출의 한도가 6억 선이기 때문에 여기 하향 평준화를 해서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요. 금액의 규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대출의 한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제 다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좀 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 자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기관에 인가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다가 자율적으로 또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대면 대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 그럼 직접 은행에 가서 또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이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그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금융 상품을 세팅하는 움직임도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이제 금융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이 한다. LTV를 조정했으면 어떨까? 왜냐면은 DSR을 조정하면요. 나는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갚을 능력도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이 예를 들면 분당일 수도 있고 뭐 판교일 수도 있고 이런 데에 나는 능력이 돼서 사고 싶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지금 수요까지도 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현금이 있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 중위권의 주택의 사다리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이제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한 규제 때문에 부작용들을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우려하시는 부분 뭐 말씀해 주실까요? 부작용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부작용이라면 저는 공급 감소 우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왜 공급 감소 우려라면 대출 규제가 그냥 일반 아파트 6억이 아니라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이제 커팅이 됩니다. 그러면 6월 2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들은 중도금 대출도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서울에 나오는 강북에 나오는 아파트들도 뭐 전용 84가 14억, 15억, 16억씩 나오는데 대출이 6억까지 나오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6억까지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분양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물량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주비 대출도 제한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 6억 나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이사를 가고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 공급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 이제 우리 하 교수님께서 힘들어진다, 주거 사다리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의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대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정책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게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이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면적을 줄인다든지 신축에서 구축으로 간다든지 지역을 뭐 성동구에서 서대문으로 간다든지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요. 이게도 저도 답이 안 나온다면 그냥 전세 살면 됩니다. 안 사고.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번 대책 내용이 우리가 자꾸 6억만 생각을 하는데 실거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강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집주인이 이제 안 사서 거주를 하게 되니까 전세 매물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저는 가장 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정책자금 대출 10%포인트 LTV 더 한도를 더 줄여버렸고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또 한도를 줄였는데 다른 규제들은 다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자금 대출하고 디딤돌 버팀목 정책자금 대출은 수도권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또 강남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타격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문의는 좀 줄어들었는데 집주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타격감이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이 아쉬운 우리 서민들은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모든 대출의 창구들이 막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내놓을 때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네. 뭐 이런 이 얘기는 이제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서 또 그 유동성을 좀 확보를 다른 쪽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는 걱정이 아직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평가가 이렇게 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진정될 거라고 보세요, 시장이? 단기간적으로는요. 예.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건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핵심 지역 내에 있으신 분들은 뭐 타격감이 없어요.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요. 이제 매도 쪽이 다 지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죠. 이 금융 규제가 오래 갈까? 아니, 오래 가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는 정체일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급에 대한 뚜렷한 방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요. 전세가도 매매가가 오르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릴 수 있는 아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집을 지금 사야 될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좀 정책 때문에 규제 정책이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압력으로 남는 거죠. 그저 매수 대기로 다 돌아선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봤을 때에는요, 지금 내가 이 정책을 함으로써 진짜 잡아야 되는 집값과 그리고 아닌데, 가격이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그 대출 6억에 1, 2억 정도는 여유자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갈 수 있는 8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 그런 주택은 대기자가 많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곽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권이라든지 일부 경기 지역권에서도요, 그 6억 그리고 뭐 8억 이런 금액대 없어요. 신축 들어오는 건 거의 다 10억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 있고요. 무서운 거는 그 핵심지에는 양극화 현상이 엄청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바람직했던 거는 만약에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딱 그리고 이제 말이 좀 덜 나왔지만 4기 신도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내에 개발을 더 서둘러서 풀어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으면 지금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대책만 발표되고 전세가만 좀 전세가 역시 전세 대출도 규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래 지속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많이들 우려하는 게 이제 풍선 효과가 어디로 나타날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풍선 효과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뭐 노도강 지역들도 그렇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들도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월, 6월 마포, 성동,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로 풍선 효과가 생기지는 않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관망 모드 들어가는데 집주인들도 관망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약간 희망에 섞인 얘기를 예.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금매로 팔아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나의 전 재산, 나의 노후,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이 집을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팔지 않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뭔가 불확실성,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큰 폭으로 올렸다. 뭐 어떤 경제적인 변수가 생겼다. 이럴 때 이제 금매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 효과는 거래량 감소, 상승률 감소.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 한마디로 6억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한강 벨트를 제외하고 뭐 서대문구나 성북구나 동대문구 또는 노도강, 경기, 판교, 과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또 필요한 분들은 충분히 노크를 할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광명에도 이제 임장을 갔다 왔는데 광명 뉴타운 갔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오고 타격감이 없느냐, 왜 이렇게 활발하냐라고 하니까 여기 가격은 어차피 6억을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이고 6억 대출 받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바라본다면 저는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이제 송도, 청라, 금단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은 타격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후속 대책을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지금 집 안 사고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이번 대출 규제가 일단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후속 대책이 그래서 될까?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공급 문제가 해결이 돼?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대출 규제 효과는 급격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하 교수님, 지금 일단 뭐 풍선 효과 뭐 우려하고 정책에 대한 그 효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무주택자 아니면 뭐 1주택자 갈아타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갈아탈 수 있으시면은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한 15억 미만대,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대의 그 아파트들은요, 좀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입주를 앞둔 입주당, 항상 입주를 앞둔 지역들은 전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회의 매물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대출로 갚아야지. 전세자금 대출도 그만큼 안 나오니까 전세가 떨어진다.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양극화는 좀 극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강남권에 나온다, 서울권에 나온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한 번씩 넣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공급량이 좀 늘어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시장이 잘 되고 거래가 잘 돼야 개발 사업도 하거든요. 그렇죠? 개발 사업도 하고 아파트 더 짓고 땅도 사서 아파트 지어야지 약간 이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돌아갈 텐데 지금 이것마저도 좀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그리고 신규로 들어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셨다가 도전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주위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큰 틀을 봐라. 큰 줄기를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문제 또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위기 또 여러 스피커들이 하는 얘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느냐를 가지고 내 자금 범위 내에서 실제로 6억 대출 받으면은요 원리금 한 달에 300 정도 내야 됩니다. 300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6억 대출 받는다고 해도 소득이 많은 분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맞춰서 내 집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연끌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1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유하는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6개월이 굉장히 짧습니다. 막연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약하고 잔금하는 기간이 보통 2-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내에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는 관망 분위기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신 분들이라면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 보합세 흐름에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팔아야 하는 사람도 또 사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정책 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급 대책이 남아있죠? 이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조만간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는데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